한국에서 국가가 소유한 공기업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소위 민영화는 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여기는 개들의 세상, 하지만 목이 졸려 재미없는 세상. 그러다 IMF 때 나라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알짜 공기업을 국내외 자본들에게 헐값에 줄줄이 팔아치웠다. 여기는 개들의 세상, 열심히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네. 노동자와 국민들이 공공재를 자본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면 안 된다고 거세게 저항했다. 공공 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기존의 공기업을 자본에 파는 대신 규제 완화, 경쟁 도입, 민간 위탁이란 이름으로 자본이 공공부문에 진출할 수 있게 꼼수를 부린다. 그녀는 무조건 우기고 본다. 여의치 않으면 협박도 섞어가면서 한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재 대부분이 민영화됐거나 민영화될 예정이다. 여기는 개들의 세상, 누구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네. 여기는 개들의 세상, 끝없이 듣고 또 죽이고 또 죽는 세상. 대한민국 민영화. 알면 알수록 참 웃긴다. 가장 압권은 정부의 자본을 위한 희생이 눈물겹도록 처절하다는 것이다. 철도를 보자.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오고 있다. 자본이 수익이 나는 부분만 가져갈 수 있도록 철도를 수익이 나는 부분과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고, 또 너무 커서 한 번에 먹기 어려울까 봐 먹기 좋게 잘게 나눈다. 이미 영국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민영화를 한 다음에 철도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다시 국유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텐데도 똑같이 한다. 가스의 경우를 보자. 2004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4분의 1로 폭락했다. 당연히 한국가스공사는 싼 값에 가스를 사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정부가 왜 했을까? IMF 이후 정부는 가스공사를 분할 민영화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언젠가 분할해서 민간한테 넘기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가스공사 물량을 수입해 오면 그걸 분할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가스공사 니네는 무조건 앞으로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오지 마. 가스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마라. 그리고 민간 기업들한테만 그 권한을 부여했던 거죠. 그 기간이 소위 말해서 유례없는 구매자의 황금 시기였어요. 우리는 그 시기를 구조개편 민영화한다라고 다 놓친 거죠. 당시 가스공사에 계약을 허락하지 않았던 정부는 가스공사를 애초에 분할 매각하려 했던 SK와 포스코에게는 싼 가스 구입을 허가했다. 그때 값싸게 사온 천연가스 덕분에 SK와 포스코는 앉아서 떼돈을 벌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집념 때문에
지금보다 가스를 싸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때 손실 본 비용이 20년간 26조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 민영화 한다고 그 짓거리를 정부에서 했던 거죠. 국민 피해라는 거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전기는 어떤가? 정부는 IMF 이후에 한전을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단 한전에서 돈이 되는 발전을 먼저 분리해 매각하려 했다. 발전소를 민간에 팔기도 했고 나머지 발전소들을 6개 발전 자회사로 쪼갰다. 그리고 발전 자회사가 팔리기도 전에 먼저 발전회사에서 만든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전력거래소를 떡하니 만들었다. 그러나 발전 자회사들의 매각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저지됐다. 그러니 전력거래소에서는 거래의 90%를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한다. 마치 한 집안의 돈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꼴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수천억을 쏟아붓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민영화를 위해서다. 목적이 민영화다 보니 민간 발전회사에 엄청나게 유리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민간 발전소들의 주인인 재벌들은 앉아서 떼돈을 벌고 있다. 용량 요금을 줘요. 왜? 이 발전소가 언제 전력 대란이 날지 모르고 비상사태가 날지 모르고 태풍이 불지 몰라. 근데 전력은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스페어가 아주 안정적으로 굳건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페어 비용을 항상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거기에 따라가는 노동 비용과 기회 비용이 있죠. 그건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큰 발전소 하나를 갖고 있으면 놀고 있어도 매달 돈이 들어와요. 그게 전력 산업이에요. 공적으로 관리하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근데 쓸데없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력은 절대로 민영화된 체제로 시장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거죠. 재벌 발전소에서 비싸게 전기를 사오는 통에 한전의 적자가 가중됐고 이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민자발전소를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더 많은 재벌들에게 대거 나눠줬다. 이 민자발전소가 얼마나 대단한 거위인지 민자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권리, 소위 딱지값만도 1조 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월에 이 전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드디어 삼성, 현대, STX 모두에게 완전 개방한 3분의 1 이상이 민영화되었다고 봐도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민자 사업들의 경우를 보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사마다 요금을 갑자기 50% 인상한다는 공고문이 나붙었습니다. 2012년 메트로 9호선이 갑자기 요금을 500원이나 올린다고 해서 시끄러웠다. 이 사단이 난 이유도 민영화 때문이었다. 민자 지하철인 메트로 9호선의 주인은 재벌과 외국 자본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회사인 메트로 9호선과 이상한 거래를 했다. 장기 차입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15%나 되는 고리대의 이자를 해마다 챙겼다. 달콤한 이자를 챙기면서 9호선을 적자의 수렁에 빠뜨려 놓고서 적자를 이유로 들어 요금을 50%나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강탈하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익을 국가가 메꿔주는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때 처음부터 수익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해 놨다. 그러니 아무리 벌어도 책정해 놓은 수익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가 수익 보존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영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물을 민영화하는 것은 곧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물 민영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초국적 물기업이 한국에서 물장사를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 만약 공무원 노조의 저항이 없었다면 벌써 물장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을 물장사로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을 독점하는 일이다. 지자체의 자체 취수장과 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 상수도, 즉 댐물만 남기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물이라곤 댐물밖에 없는데 댐물에 문제가 생기면 그땐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물은 댐 저수 용량의 35%인 280만 톤. 4월 말이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2008년 하반기 광동댐에 문제가 생겼다. 수자원공사가 수량 예측을 잘못해 댐물이 말라버린 것이다. 바로 난리가 났다. 2009년 1월 6일부터 무려 87일간 태백시는 하루에 딱 3시간만 물이 나왔다. 고지대는 그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전국에서 보내준 생수가 아니었다면 그때 무슨 일이 났을지 모르는 일이다. 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태백 시민들은 당시의 생수병을 모아 물방울 탑까지 만들어 기억하고 있다.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거든요. 태백에는 물 가지고 장사하는 거 잘못된 거죠. 이건 생명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공공재인데 이거만큼은 그 무한 정부에서 투자를 좀 해가지고 안심하고 좀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팔고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악몽은 더 있다. 미국 같은 민간보험 주도의 의료 체계가 돼서 감기약이 15만 원, 간단한 수술이 수천만 원이 되는 의료 민영화가 목전에 와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가 민영화돼 있다. 의료가 민영화된 상황에서 의료 공공성을 떠받치고 있는 딱 3개의 기둥이 있다. 첫째,
병원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것. 둘째, 전국민 건강보험. 셋째,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주는 당연지정제다. 이 셋 중 하나를 무너뜨리는 병원의 영리화를 정부는 오래전부터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경제자유구역 내 이제 영리병원이라고 했다가 점점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는 내국인도 진료를 할 수 있게 이제 열어놨고, 처음에는 외국 자본만 들어올 수 있게 했다가 지금은 국내 자본도 50%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의사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외국인 의사가 10%만 되면 진료를 볼 수가 있도록 이제 그렇게까지 규제를 점점 완화시키면서 영리병원에 이제 그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점점 더 이제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 형국인 거고. 결국 하나가 곧 무너질 예정이고, 이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둘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의 의료 체계가 미국 같은 민간보험 체계로 재편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국민의 건강이 철저하게 보험 자본과 병원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삼성이 앞으로 그룹에서 전력 투구할 미래 산업으로 의료 산업을 지목한 것은 괜한 말이 아니다. 첨단 의료와 관련한 그런 산업들이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산업이다라고 이제 바라보면서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맥박을 잴 수 있는 기능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정말 앞서가지고 그런 것들 이미 이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이미 의료기기나 다름없는 최신형 핸드폰들을 내놨고, 원격 진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이런 삼성을 위해 정부는 의사협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격 진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 이야기가 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순간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그러면 시지프스는 또다시 죽을 힘을 다해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한다. 영원히. 공공재가 자본의 돈벌이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회사 안에서 임금과 복지를 올려도 시지프스 이야기처럼 도로아미 타불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전력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온 나라의 전기가 나가버릴 수도 있고, 몇 달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사소한 병만으로도 버는 돈을 죄다 병원에 갖다 줘야 할 수도 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위험해진다. 일본은 우리보다 최저임금도 훨씬 높고 국민소득도 훨씬 높다. 그런 일본의 평범한 가정에서 도시가스 난방은 너무 비싸서 꿈도 못 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겨울에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간단하다. 가스 산업의 핵심 부분이 민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안 됐을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따뜻한 생활을 생각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과 우리 노동자들도 잘 모르고 있겠지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이었다. 일손을 놓고 밤에 돌입했습니다. 전기, 물, 철도, 의료. 이 공공재들을 도시가스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럭저럭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민영화를 틀어막은 누군가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노조가 해야 할 일은 사회 공공성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겠다.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민영화도 결국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돼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초반부터 막아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로 인한 숱한 재앙들, 암울하고 불안한 미래. 누군가의 적극적인 투쟁이 있다면 막아낼 수 있다. 민영화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우리 노동자가 가장 앞장서서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